자, 오늘 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고요. 뒤에 우리 연습 문제하고 퀴즈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풀고 이제 갑시다. 자, 요약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뭐였냐면 크게 네 가지였죠. 첫 번째가 통계학이 뭐지? 통계학을 왜 배우지? 두 번째,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뭐였지? 세 번째, 표본을 추출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뭐였지? 그 다음에 표본 가중치, 역수에 대한 얘기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표본이라는 게 뭐냐? 통계학이라는 게 뭐냐? 뭐라 그랬죠? 이거죠. 관심 있는 대상이 뭐라고요? 모집단이라고요. 표본이 아닙니다, 절대. 통계학에 있어서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은 뭐다? 모집단. 모집단의 무슨 값? 특성. 이거를 통계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앞에 모자가 들어가나 있죠? 모수. 그렇죠. 이제 통계학을 배운 사람들은 모집단의 특성,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용어로 모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거기서부터 뭐예요? 조사를 다 못하니까 표본을 수집해야 되고요. 표본을 수집해서 자료를 요약하는 거를 기술통계학.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주 배우는 게 표본 통계학입니다. 기술통계학. 이걸 배울 거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구하는데 확률을 이용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겁니다. 뭐를 추론해요? 오차 범위를 추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수가 있을 범위. 우리가 됐죠? 항상 몇 %예요? 우리는 확률로 이미 정해줬죠? 95%. 근데 얘는 95%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로 치면 어떻게 몇 시그마? 1.96 시그마. 왜? 여기 0.44를 빼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요 범위입니다. 요 그림을 앞으로 많이 볼 거예요. 이거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정규분포. 확률을 이용해서 항상 평균이 중심으로 좌우의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 쓰는 게 요런 그래프를 많이 볼 겁니다. 요거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랬을 때 요 오차 범위를 계산할 때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1.96, 1.96. 표준 편차의 2배. 표준 편차의 2배. 요거를 오차 범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왜 2배예요? 95% 신뢰 수준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두 걸음 내에 전체 데이터의 몇 %가 있다고요? 95%가 있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통계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 우리는 믿고 써야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내는 거고요. 뽑아서 실제로 이거를 조사한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이 미지수의 값을 추론해내는 거죠. 이게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추론을 할 때 무슨 값을 이용한다고요? 확률을 이용해서. 그래서 통계와 확률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모집단의 값을 추정할 때는 무조건 뭐래요?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왔죠? 중요한 거는 이 확률 추출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추출틀, 표본 추출틀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는 이를 쓰는 겁니다. 됐죠? 될 수 있으면 확률적인 계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걸 쓰라고 하는데 이거 없는 경우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밖에 나가면 많이들 씁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신제품 화장품을 조사하는데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방법이 없죠? 우리나라 20대 여성 다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나가서 그냥 조사할 수밖에 없죠. 누굴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편의 추출을 많이 씁니다. 표본 가중치는 역수다. 요것만 딱 계산하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설계 가중값은 우리가 구한 표본 한 명이 모집단의 몇 명을 대표하는 값이지 이거를 구하는 거다. 그죠? 한 명이 몇 대 몇으로 대표하는 값이냐 이거를 구하는 게 표본 가중치.